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말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바른정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내놓자마자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요, 유승민 후보 그리고 이준석 위원과 함께 어떤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데 한다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당선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해야 네. 당선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되니까. 예. 당선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후보자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육아휴직 3년 보장. 이거 뭐 좋은 얘기예요. 되면 예. 정말 좋죠. 예. 네, 전 엄마로서 되면 정말 좋다고 예. 생각하는데 우선 유승민 후보가 육아 정책으로 나는 이걸 내세웠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듣죠. 지금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11년 정도 동안 무려 100조 원을 거기에 퍼부었는데 출산율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에 뭔가 잘못된 게 있고 그렇죠.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싶고 또 아이 낳고 싶고 아이 기르고 싶고 첫애 놓고 길러보니까 좋아서 둘째 가지고 싶고 이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뭐 이렇게 주택이나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 거기다가 엄마 아빠들의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시간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육아휴직 1년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하고 교사는 육아휴직 3년 하는 걸 모르세요. 해요? 예, 모르시죠? 몰랐는데. 아니 공무원하고 교사는 육아휴직 3년을 하면서요. 지금요? 예, 우리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전국 1위인데 그게 1.9명 가까이 돼요. 우리 평균이 9명? 1.2인데 네. 우리 평균이 1.9하고 1.2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공무원 교사 다 합치면 평균이 1.4쯤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간과 돈을 젊은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이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꾸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는데 비현실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3년 보장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 다 3년. 그러면 엄마 아빠에서 6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5명쯤 낳는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회식을 가는 거야. 야근.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술을 먹기로 했어. 오늘 다 회식이야. 나는 빠질 수 없는데 근데 시간은 7시고 그러면 초조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영업하는 사람도 저 친한 언니 메이크업을 하는데 예. 토요일 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캠프에 영입해야겠네. 애를 어디다 둘 정책통으로. 데가 애를 둘 데가 없는 거야. 예. 3시간 봐주면 돼요. 토요일 예. 3시간. 예.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토요일 3시간 애를 봐줄 데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육아휴직은 좀 체력적으로 버겁더라도 맡길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평일날 아이를 맡기는 그런 국공립을 확대한다는 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아주 뭐 밤 시간, 네. 주말 이럴 그러니까요. 때 뭐 5시간, 뭐 몇 시간 그거는 그 아주 조금 그런 수요에 딱 맞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는 또 한 순간이 언제냐면 애가 아파서 들쳐업을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애가 막 열이 펄펄 나는데 난 가야 돼. 오늘 심지어 PT도 있어. 예. 그럼 애가 펄펄 끓는 걸 보고 눈을 딱 감고 나설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육아휴직이 꼭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엄마들이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쳐업고 애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 못 데려오게 하거든요. 감기 심하면. 그럼 이제 그날은 휴가를 낼 수가 없어. 그리고 휴가를 내면 과장님이 화를 낸다니까. 너는 맨날 휴가를 내냐고. 우리 너네는 왜 그렇게 맨날 아프냐. 자기는 애가 안 키웠나? 이렇게 되는 거야. 성토대 및 간담회 같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니까. 근데 또 엄마들은 애가 초등학교 가면 또 경력 단절 많이 하죠.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무너져요 그때. 그때 완전 무너져서 그때 사표 쓰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왜 3년이냐면 3년을 뭐 0세부터 3세까지 스트레이트로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한 6개월 1년 쓰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또 6개월 1년 쓰면 그거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초등학교 나중에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스트레스 제일 맞아요. 받을 때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게 다 쓰라 소리도 아니고 안 쓴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이를 제대로 낳고 기르고 애 대학 보내야 우리나라 부모들 전부 안심하니까 네. 그때까지 3년을 나누어서 쓰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직업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직업 다 적용되죠. 그럼 국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요?
그거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그럼 4년 임기 동안 애 나가지고 3년 쉬어도 돼요? 국회에는 쉬는 즉시 그 사람은 네. 소환 당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절대 안 되고 물러나라 소리 나오니까 네. 그거는 그거야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네. 본격적인 질문들을 좀 뭐 하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들, 딸, 아빠잖아요. 예. 네. 아들이 좋으세요? 딸이 좋으세요? 뭐 처음에 아들 좋아했는데 요즘 딸이 좋아요. 왜요? 딸이 훨씬 저한테 잘해줘요. 선거에 도움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미모로 선거에 확실히 그러니까, 도움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니요. 아들 장가 갔는데 아들은 결혼하니까 뭐 약간 남 되는 기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딸 하나 시집 안 갔지만 딸도 결혼하면 남 될지 몰라도 딸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남편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직접 육아는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제가 육아했다는 게 애 기저귀 갈고 집사람이 많이 뭐 힘들어하면 대신 봐주고 어디 바깥에 나가면 늘 뭐 제가 안고 다녔으니까 그래 뭐라 그럴까요? 육아를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도와줘보고 상당히 경험은 해본 특히 첫째 놓을 때는 첫째. 예 오. 아, 그러면 솔직히 이번에 딸이 솔직히 나이 터울이 좀 나잖아요. 12살 딸 키울 때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육아를. 딸 키웠을 때는 딸애가 한 6살, 7살 될 때까지는 네. 첫째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쵸. 바빠지면서 나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 애 네. 키울 때. 예. 요거는 영아 시절에. 잠 못 자니까요. 그죠? 예, 잠 못 자니까 뭐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 아기가 울면 잠을 못 자니까 우리 애들은 둘 다 밤에 좀 괴롭혔던 편이에요. 낮밤 바뀌었죠? 예, 예. 예민한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낮밤 잘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잠 못 자면 가서 대신 뭐 잠을 깨가지고 새벽에도 깨가지고 뭐 2-3시간 그러다가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애 없을 때 비교하면 늘 멍한 상태로 그렇죠. 출근하고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그럴 때 누가 한 5시간만 봐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네. 누가 5시간만 우리 아이를 봐주면 내가 네. 그때 5시간을 자고 나면 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 키우는데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행운의 부부를 얘기하는 거고. 아, 이번에 만약 대통령 되시고 예. 나가지고 이제 예.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은퇴하시면은 예. 그 딸이 이제 결혼하면은 키워주실 담임? 겁니까? 아, 당연히 키워줘. 어. 예. 저는 우리 딸이 애를 놓으면 그게 더 좋은 선택입니까? 잘 키울 것 같으세요?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님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심하다. 저는 너무 심하네 진짜. 저는 저출산 문제는요. 우리가 말로만 저출산 이러는데 그 어느 인구학 전공하신 분이 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아주 가까운 20년, 30년, 40년 후 미래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제 군대도 유지가 안 되고 생산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단기간에 이 문제를 고치려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뜯어 고쳐야 되느냐. 육아휴직 3년이라는 거는 그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거고요. 저는 제가 젊은 엄마 아빠한테 들은 반응은 뜨거웠어요.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실제로 고민을 했다 포기를 했던 단계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이랑 1년 놀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봤더니 한 달에 70만 원을 준대요. 100만 원까지가 100만 육아휴직 원이, 수당이니까 예. 근데 그것도 다 주지도 않더라고. 야. 다 안 주고 끝나고 나서 와야 다시 돌아와야 그러면 오면 주죠. 직장으로 오면 반 돌아오면. 정도. 족쇄네 어느 정도 그거는. 그러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 예. 남편 월급 플러스 네. 7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맞벌이를 하는 집은 자아실현이나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렇죠. 남편 월급 플러스 50 혹은 70으로 예. 살 수 없는 사람은 맞아요. 육아휴직을 3년을 보장해주든 30년을 보장해주든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건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차피 시간 부분이고 3년이라는 네. 건 3년 중에도 1년만 유급이에요.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나머지 2년은 수당이 아예 안 나와요. 그건 빵이에요, 빵. 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장해 주니까 그쵸. 그게 이제 100만 원이 상한인데
100만 원을 한 200만 원 정도 올려주고 우리 통상임금 40%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한 60% 올려주고 이게 모든 부담이 이제 다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돈 부분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예.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지금까지 100조 쓰셨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간. 11년간 예. 차라리 100조를 그냥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 집집마다 나눠줬으면 예. 효과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발상도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조 중에 상당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나갔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 영세를 몇 달 안 된 이제 세금 몇 달 안 된 그러니까 영세를 성찰을 어린이집 보내면 한 80만 원 좀 나와요. 네. 그 전체가. 근데 집에서 기르면 20만 원밖에 안 줘요. 양육수당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양육수당 20만 원을 40만 원 정도는 올리자. 그래야 부모들이 진짜 난지 몇 달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 한 2살까지는 부모 키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게 돈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네. 예, 그거 뭐 확확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 또 가벼운 질문으로 만약에 이제 그 두 자녀 결혼하면 각각 몇 명 정도 애를 낳길 권장하실 겁니다. 여기다 물어봐요, 그걸. 아니 굉장히 또 가부장적이신 측면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낳아라 몇 명 낳아라 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또. 예. 제가 뭐 몇 명 낳으라 그런다고 놓겠어요. 아이고. 자기들이 뭐. 아니 내가 예. 키워줄게 이러면서 다 낳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아니 저도 언젠간 죽을 건데 뭐 언제까지 키워주겠어요. 근데 예. 저는 하여튼 최소한 2명 이상씩은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집은 나중에 부모가 늙고 죽으면 이 동기라 그러죠. 우리가 뭐 남매간이든 형제간이든. 아니 그게 혹시 뒤늦게 한 명 낳으신 심리십니까? 아니요. 저는 본래 2명, 3명 낳고 싶은데 네. 그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하나 낳았고 또 공부하고 갔다 와서 뭐 이상하게 안 생기다가 12년 만에 하나 낳아가지고 둘 다 개띠예요. 저도 양육으로는 개띠거든요. 네. 집사람도 59년생이니까 네. 뭐 돼지띠긴 한데 거의 개띠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집안에 개띠와 가까운 거 보자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네 명이 다 개띠가 될 뻔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빠지면. 100명 중에 한 2명 쉬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그 제가 마을버스 기사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5명 있는 데서 여기서 어떻게 빠지냐. 맞습니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그래, 돌아오냐.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안이 뭘까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1년이든 3년이든 네. 이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직장들은 큰 직장들이에요. 그나마. 대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또 뭐 꼭 공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직원이 뭐 수백 명은 되고 그런 회사는 이게 가능한데 직원이 겨우 뭐 5명, 10명, 20명 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들이 이게 문제인 게 그냥 사람이 없어지면 일할 사람이 없어져도 문제고 이게 없어지면 대체 인력을 찾아야 되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 인력을 정부가 도와주냐. 또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실업 고용보험, 안 그 들어져 실업급여 있어요.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육아휴직 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조그마한 수당조차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보험이라는 걸 해줍니다. 고용보험에 안 든 사업장들은 부모보험이라고 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조금씩 부담해가지고 육아휴직 수당을 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는 검토해보면 아니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네. 이러면은 갈수록 여성 안 뽑는 경향성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런데 자꾸 여성 그러는데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고 이제까지는 아빠들이 무슨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안 쓰다가 최근 쓰기 시작해요. 아빠들이 육아휴직. 잘하는 아빠들 많아요. 저는 그럼요. 저는 그거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엄마, 아빠 구분이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유승민 의원과 그 육아휴직 3년 보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진짜 제대로 된 개혁.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